오늘은 영화 악인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인전, 해외에도 뭐 104개국에 이렇게 수출이 되고, 또 이 할리우드에 진출을 해서 실베스터 스텔론과 또 주연 배우이자 뭐 창작 집단의 리더인 마동석이 함께 리메이크를 한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뭐 그렇게 리메이크까지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독특한 컨셉 때문인데요. 조폭 두목이 연쇄살인마에게 죽을 위험에 처하고 간신히 살아나고 나서 잡으려고 하는데 혼자 잡기에는 힘이 붙이니까 경찰과 공조를 하면서 이 연쇄살인마를 경찰과 함께 이제 잡아내려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악인이 악인을 잡는다, 뭐 이런 컨셉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범죄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나쁜 놈들을 잡는 그런 드라마도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영화에서 좀 볼 것은 왜 연쇄살인마는 살인을 저지르는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역치, 그러니까 어느 순간을 벗어나서 이제 쾌락에 빠져드는 그런 병적 양태가 나타나는데요. 원래 이제 금기를 어기게 되면 거기서 이제 쾌락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심적 메커니즘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 살인사건 같은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게 되면 동일로 보는 이유가 그 역치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 쾌락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쾌락론을 주장하는 에피쿠로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반면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피쿠로스 하면 이제 쾌락학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극한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학파가 이제 그리스 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지극한 쾌락, 즐거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어떠한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쾌락들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쾌락보다는 고통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쾌락을 주는 것, 이것이 당장에는 뭐 쾌락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있으면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또 남을 해치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요지가 있고 점점 이제 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읽어보면, 쾌락이 목적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우리를 잘 모르거나 우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쾌락이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피쿠로스 화파 같은 경우는 쾌락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맛의 즐거움, 사랑의 쾌락, 또 듣는 즐거움,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서 생기는 즐거운 감정들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선이라고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쾌락과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쾌락 중에서도 어떤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그런 학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왜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면, 삶을 즐겁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계속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는 일이 아니고, 물고기를 마음대로 이렇게 먹거나 풍성한 식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모든 선택의 깊이의 동기를 발견하고 공허한 축축들,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이런 공허한 축축들을 몰아내는데 온전한 정신으로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가장 큰 선은 사려 깊음이다. 사려 깊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려 깊음은 심지어 철학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다른 탁월함들은 사려 깊음에서 생겨나며, 생겨난 사려 깊음은 우리에게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사는 것도 이렇게 좋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탁월함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즐거운 삶은 탁월함으로부터 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려 깊음이 없는 쾌락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파멸적인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맛의 즐거움이라든지 사랑의 즐거움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걸 보면서 즐거움을, 쾌락을 느끼는 것도 결국 사려 깊음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영화 악인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영화에서는 사려 깊음이 없죠. 그래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혹은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쾌락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남을 해치는 행위들이 더 나오게 되고 또 강도 높게 자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고 남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악당이 아니라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붙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적인 의미에서의 모순 구조가 악인을 만든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쾌락 중독에 빠져서 자기 파멸적인 결과에 흐르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는 행태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악인전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다만 영화에서는 이제 그 연쇄살인마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혼내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서 이야기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매개로 쾌락의 중독, 악순환에 대해서 한 번쯤 성찰을 해봤습니다.